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청자들 모아보기. 국보로 지정된 청자 25점 중 13점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청자를 접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3층의 청자실에 가면 명품 청자들을 우르르 만날 수 있죠. 고려 초부터 만들어진 고려 청자는 점차 완성도가 높아져 고려인들이 비색이라 부른 은은하니 푸른 아름다운 빛깔을 품고 상감 기법으로 대표되는 다종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청자 13점과 함께 고려 청자의 빼어난 면모들을 두루 살펴볼게요. 은은한 비색이 돋보이는 국보 청자 7점. 국보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는 푸른 사자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국보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예요. 푸르른 빛깔과 은은한 광택이 아름다운 단정한 고려 청자입니다. 3개의 다리가 달린 몸체와 사자가 앉아있는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한 모습만큼이나 구조도 특별한데 몸체 안쪽에 향을 피우고 뚜껑을 덮으면 연기가 사자 몸통을 거쳐 입으로 나오는 재밌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향로의 특징은 사자가 뚜껑의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에 치우쳐 앉아 있다는 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의도된 디자인이라거나 제작 중 실수에 의함이라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탑을 떠받친 사자들이나 탑 곁을 지킨 사자들, 석등을 떠받친 사자들처럼 국보,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의 사자에게도 짝이 있었기에 치우쳐 앉아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보,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욱 매력이 살아나는데요. 귀여운 앞머리, 뒤로 젖힌 귀, 멀뚱멀뚱한 눈동자, 잔뜩 들린 코, 뾰족한 송곳니, 흩날리는 수염, 방울 장식, 날카로운 발톱, 야무지게 움켜진 구슬, 널찍한 꼬리, 향로 겉에 새긴 여러 무늬 등 하나하나 세세한 표현들이 참 멋들어집니다. 12세기 초 고려에 방문한 송나라 사신이 남긴 책에는 고려인은 청자의 푸른 빛을 비색이라 불렀다거나 사자 장식 향로가 참 빼어나다는 등 여러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당시 송나라 사신이 보았던 비색의 사자 장식 향로는 국보,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와 닮은 기품 있는 도자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시대 사자 장식 향로에 흥미로운 사례가 또 하나 있으니 보물,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예요. 12세기에 전남 강진에서 개경으로 가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태안선에서 발견된 두 향로입니다. 보물,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는 국보,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와 구성은 비슷하면서도 사자의 생김새는 아주 달라 고려인들이 다양한 미적 감각을 지녔음을, 그리고 국보,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가 매우 공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전성기 고려 청자의 기품을 간직한 귀여운 명품. 국보,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였습니다. 국보, 청자, 어룡형 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 자리한 푸른 용을 소개드립니다. 국보, 청자, 어룡형 주전자예요. 용의 머리와 물고기의 꼬리를 지닌 위엄 넘치는 어룡을 품은 고려 청자입니다. 이 잘생긴 어룡은 물을 무척이나 잘 다루는데 귀여운 꼬리를 열어서 물을 넣으면 빵빵한 뱃속에 물을 담아놨다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주둥이로 물을 힘차게 뿜어요. 예술품이자 실용품인 고급 주전자입니다. 주전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길쭉한 뿔, 또렷한 눈동자, 깜찍한 귀, 툭 튀어나온 송곳니, 빳빳한 머리 지느러미 등 사실적인 용머리, 팽팽한 옆지느러미, 차렷하고 힘들어간 뒷지느러미, 감투 쓴 것 같은 꼬리지느러미, 입체감 넘치는 비늘, U자형으로 몸을 구부려 터질 듯 탄력 있는 몸통 등 생동감 넘치는 몸체, 어룡을 받친 연꽃과 뱅뱅 꼬여 손잡이를 이룬 연꽃 줄기, 자그마한 연잎과 연꽃 봉오리 장식 등 구석구석 장인의 솜씨로 가득 차 있어요. 도자기의 어룡이 깃든 또 다른 사례로 보물, 청자, 상감 어룡문 매병이 있습니다. 용머리에 물고기 꼬리를 지닌 어룡이 기는 매 한 가지지만 요 어룡은 용 비율이 더 높고 요 어룡은 물고기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상상 속 동물을 현실감 넘치게 연출해낸 고려 장인의 걸작. 국보, 청자, 어룡형 주전자였습니다. 국보, 청자, 구룡형 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는 푸른 왕거북이 있습니다. 국보, 청자, 구룡형 주전자예요. 용의 머리와 거북의 몸통을 지닌 우렁찬 구룡이 압권인 고려청자 주전자입니다. 거대한 용거북은 큼직한 연꽃 위에 앉아 있어요. 용한 거북이는 등짝의 구멍으로 물을 집어넣으면 제 몸속에 물을 한가득 품었다가 포효하며 입으로 물을 뿜어내고 자비로운 연꽃은 꽃을 활짝 펴 굳건히 거북이를 떠받치고 줄기는 빙빙 꼬아 손잡이를 이루고 잎은 돌돌 말아 물구멍을 장식합니다. 푸른 용거북의 생김새를 자세히 뜯어보면 큼직한 코, 강렬한 눈썹, 툭 붉어진 눈, 뒤로 젖혀진 뿔, 날카로운 송곳니와 당찬 인매, 치렁치렁한 갈기, 선명한 목주름과 비늘, 하나하나 왕자가 새겨진 육각 등껍질, 두툼한 발 등 온몸에 꽉 찬 강인함이 느껴져요. 국보, 청자 구룡형 주전자와 함께 보면 좋은 청자가 두 점 있는데 보물, 청자 구룡형 주전자와 덕수, 청자 구룡형 주전자입니다. 연달아 놓고 보면 한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닮은 청자들이에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다 컸을 때의 모습인가 싶기도 합니다. 덕수, 청자 구룡형 주전자를 보면 거북 등의 물구멍 위에 꽃봉오리 모양 뚜껑이 올려져 있는데 현재 국보, 청자 구룡형 주전자에게는 뚜껑이 없지만 아마도 비슷하게 뚜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용머리 거북 3마리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왕자는 원주 법천사지의 비석 아래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법천사지 거북의 등에는 수많은 왕자가 새겨져 있는데 국보, 청자, 구룡형 주전자와 비교하면 등껍질 구획이 사각과 육각이라는 차이가 있어 흥미로워요. 옹골차고 다부진, 거북의 왕, 국보, 청자, 구룡형 주전자였습니다. 국보, 청자, 인물형 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 가면 도인이 한 분 있습니다. 국보, 청자, 인물형 주전자예요. 작은 새가 앉은 높다란 관을 쓰고 여러모로 화려한 장식적인 옷을 걸쳤으며 두 손 가득 복숭아를 받쳐들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 고려청자 주전자입니다. 주전자로서의 면모를 좀 더 살펴보면 정수리에는 물구멍이 있고 복숭아 사이로는 물 나오는 주둥이가 있고 등 뒤에는 턱하니 둥근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뚜껑이 없고 주둥이가 살짝 깨진 점은 아쉽습니다. 국보, 청자, 인물형 주전자는 옷 생김새나 두 손 가득한 복숭아로 모아 도교 쪽의 인물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돼요. 도교 전설 중 서왕모가 곤륜산의 연못에서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그린 요지연도를 보면 여기저기 복숭아가 등장합니다. 이 복숭아는 서왕모의 과수원에서 자라는 단도로 먹으면 불로장생을 하게 된다고 믿어져요. 이 인물이 곧게 앉은 상태로 복숭아를 받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왕모의 잔치에 초대받아 진귀한 반도를 선물 받는 순간에 도인의 모습을 조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을 넣어두면 복숭아 향이 스며들 것만 같은 진귀한 주전자. 국보, 청자 인물형 주전자였습니다. 국보,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 다양한 청자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독특한 도자기가 있습니다. 국보,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예요. 신기하게 생긴 뚜껑, 화려한 몸체, 이 모든 걸 떠받친 토끼 받침까지 보면 볼수록 특별한 고려청자 향로입니다. 국보,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는 몸체에서 뚜껑이 분리되는데요. 몸체 안쪽에 향을 피우면 뚜껑의 구멍구멍으로 연기가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뚜껑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원반 위에 둥근 공이 올려져 있는 형태이고 둥근 공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이처럼 구멍을 뚫어 조각하는 기법을 투각 기법이라 합니다. 둥근 공을 이룬 꽃 옆에 꽃이 있는 듯한 문양은 원과 원이 겹쳐진 문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문양은 동전이 연속된 보배로운 문양이라 해서 전보문이라고도 부르고 전보문이 7가지 보배로운 문양 중 하나이기에 칠보문이라고도 불러요. 그리하여 이 독특한 뚜껑은 투각, 칠보문 뚜껑이라 불립니다. 몸체를 보면 가장자리가 올록볼록한 잎들이 겹겹이 모여 꽃송이 같은 형상을 이루고 이를 커다란 잎이 떠받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몸체가 연꽃이라는 견해도 있고 몸체를 국화잎이 감싸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면
연꽃 같기도 하지만 다른 도자기 속에 표현된 연꽃이나 실제 연꽃과 견주어 보면 가장자리 선이 부드러운 연꽃 꽃잎과는 다른 생김새를 지녔고, 잎들의 굴곡진 가장자리가 실제 국화잎과 닮은 면도 있지만 다른 도자기 속에 국화가 표현된 모습을 떠올려 보면 도자기를 과연 꽃이 없이 잎만으로 장식했을까 싶어 다소 의아하기도 해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부드러운 연꽃 꽃잎에 장식을 가미해 도자기에 좀 더 화려함을 가했다고 볼 수도 있고, 뚜껑을 이루는 수많은 꽃이 있기에 몸체는 잎사귀만으로 장식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연꽃이라고 봐도 국화잎이라고 봐도 둘 다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받침에는 안타깝게도 크게 갈라진 틈이 있기는 하지만 자그마한 토끼 3마리가 등으로 잘 지탱하고 있어요. 바닥으로부터 붕 떠있는 향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3마리 토끼가 들어올린 것이 단순한 향로가 아닌 온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앙증맞은 녀석들이 참 장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출난 국보, 청자, 투각 7보문 뚜껑 향로였습니다. 국보, 청자, 음각, 연화, 당초문, 매병.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는 선이 참 고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국보, 청자, 음각, 연화, 당초문, 매병이에요. 도자기 표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앉는 선이 참 고운데요. 이처럼 주둥이는 작고 납작하며 어깨는 공처럼 둥글고 몸체는 길쭉한 병을 매병이라 부릅니다. 청나라 문헌에는 입구가 작아 가녀린 매화가지와 어울리기에 매병이라 부른다는 설명이 있고,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병들을 매병이라 칭하는데, 태안 앞바다에 잠겨있던 고려시대 선박에서 매병과 함께 발견된 죽찰들에 쓰여있기로는 당시 고려 사람들은 이러한 병을 매병이 아닌 준이라 불렀고, 참기름이나 꿀을 담는 실용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국보, 청자, 음각, 연화, 당초문, 매병은 도자기의 형태와 빛깔이 고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양도 아름답습니다. 몸통에 활짝 핀 연꽃과 덩굴 무늬를 두루 새겼는데 큼직큼직한 필치는 시원시원하고 잎에 둘러싸인 연꽃의 소담스러운 자태는 우아해요. 윤곽선은 굵게, 인맥은 가늘게, 솜씨 좋은 표현들도 인상적입니다. 병의 아랫단에는 살짝 공간을 두고 소략한 띠만 둘러 여유로움을 더했어요. 멀찍이 보면 선이 곱고 가까이 보면 은은히 연꽃이 피어나는 국보, 청자, 음각, 연화당초문, 매병이었습니다.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는 또렷한 존재감을 지닌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이에요. 참외를 닮은 볼록 오목하고 통통한 몸체가 아주 귀엽습니다. 병을 감도는 고려 청자의 우아한 빛깔도 참 매력적이며 활짝 핀 꽃과 같은 주둥이와 가로줄 셋으로 살짝 꾸민 잘록한 병목, 주름치마처럼 펼쳐진 높은 굽등, 정갈한 장식이 고풍스러워요.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은 고려 17대 임금 인종의 무덤인 장릉에서 나온 도굴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출토된 유물 중 인종의 시호와 생애 등을 돌에 새긴 인종 시책이 있는데 앞부분에 황통 6년 3월이라는 명확한 시기가 적혀 있어 인종의 사후 제작하여 장릉에 장사 지내며 함께 묻은 것으로 보이며
인종 시책과 같이 매장되었던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도 비슷한 시기인 12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처럼 인종의 무덤에서 나왔다는 점과 12세기 전반이라는 제작 추정 연도를 근거 삼아 인종이 재위 중일 때 고려에 방문한 송나라 사신이 기록한 고려 청자의 비색이 어떠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을 꼽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인종 장릉에서 나온 유물이 더 있는데 청동 내부함과 돌로 만든 외부함, 청자 받침대와 청자 합과 청자 뚜껑 있는 잔, 청동 사자장식 도장과 은수저까지 인종 장릉에서 나왔다 전하는 이들 일괄 유물은 12세기 전반 고려 왕실의 문화를 잘 보여줘요. 간결하니 우아한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국보, 청자 6점. 국보,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문, 참외 모양 병.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는 어여쁜 참외가 있습니다. 국보,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문, 참외 모양 병이에요. 참외를 똑 따나온 듯 몸체는 탐스럽고 그 위를 둘러싼 국화와 모란 장식은 아주 화려합니다. 병의 세부세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만개한 꽃 같은 주둥이 아래로 이어지는 잘록한 병목에는 하얀 흙을 이용해 가로줄 2줄을 장식했습니다. 이처럼 바탕에 문양을 새긴 뒤 다른 재료를 채워넣는 기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해요. 상감 기법은 참외 같은 몸통에도 가득합니다. 어깨에는 잎사귀 같은 문양이 반복돼 하얀 레이스를 두른 듯한데 이러한 무늬를 여의라는 도구의 머리 부분이랑 닮았다 하여 여의두 무늬라고 불러요. 몸통에는 하얀 흙과 검은 흙을 사용해 모란과 국화를 번갈아 가며 장식했는데 하얀 꽃잎과 검은 잎줄기가 대조되어 아주 멋들어집니다. 참외의 아랫부분은 연꽃이 감싸고 있고 그 아래에는 주름치마 같은 높은 굽이 있어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참 어여쁜 병입니다. 국보,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문, 참외 모양 병을 유사한 모습을 지닌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과 견주어 보면 상감과 비색으로 대표되는 고려 청자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두루 감상할 수 있어요. 맵시 있게 두른 2줄 가로선과 수수하게 새긴 3줄 가로선, 자신감 있게 솟은 어깨선과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깨선, 꽃장식 가득한 어여쁜 참외와 탱글탱글하니 참한 참외, 세세히 주름진 부드러운 주름치마와 짙게 주름 잡힌 단정한 주름치마. 많이 닮았지만 참 다른 어여쁜 참외 모양 병들이에요. 자신감 가득한 화려함. 국보,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문, 참외 모양 병이었습니다.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 가면 오동통한 항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항아리예요. 옆으로 널찍한 당당한 몸체, 큼직한 모란꽃을 품은 듬직한 항아리입니다. 모란꽃은 항아리의 앞뒤로 자리하는데요. 활짝 핀 하얀 모란을 중앙에 두고 검은 잎과 줄기가 동서남북을 두른 모양새입니다. 꽃잎 하나에 흠집이 진 점은 살짝 아쉽지만 항아리를 한가득 채운 모란의 자태가 시원시원하니 산뜻해요. 모란과
모란 사이에는 장식적인 손잡이가 붙어 있습니다. 짐승 둘씩 한 조가 되어 손잡이를 악물고 있는 형태인데 곱슬곱슬 소용돌이 친 갈기로 보아 미심쩍긴 하나 아마도 사자인 듯해요.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항아리와 닮은 구석이 있는 또 다른 고려 청자 항아리가 있으니 청자, 상감, 모란 운항문, 귀면장식 대호입니다. 몸체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모란꽃을 두었는데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항아리보다 꽃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어요. 어깨에는 짐승의 얼굴이 붙어 있는데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항아리 속 짐승보다 갈기는 적지만 얼굴 생김새는 좀 더 사자 같습니다. 실제 사자의 얼굴과 국보,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속 사자의 얼굴과도 견주어 보면 서로 많이 다르면서도 들려있는 코와 덥수룩한 털은 제법 닮아 재밌어요. 오동통한 품 속에 큼직한 모란 2송이와 자그마한 4마리 짐승을 품은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항아리였습니다.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방 모양 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는 율동감 가득한 호리병이 있습니다.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방 모양 주전자예요. 큰 병 위에 작은 병을 올려놓은 듯한 표주방 모양의 비례감이 좋은 고려 청자 주전자입니다. 병 아래쪽으로부터 치솟은 쭉 뻗은 주둥이와 물음표 모양으로 호리낭창하니 휜 손잡이, 그리고 조그마하니 귀여운 뚜껑이 호리병과 하나 되어 늘씬한 주전자의 형태를 이루어요. 현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손잡이와 몸체 사이의 하트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방 모양 주전자에는 여러 장식들이 가미되어 있는데요. 몸체의 꾸밈은 하얀색 가로줄을 경계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뚜껑 아래에는 길쭉한 세로 장식이 있고 그 아래에는 구름 사이로 학이 날아다녀요. 실제 두루미와는 생김새가 좀 다르지만 어리벙벙하니 꽤나 귀엽습니다. 병의 허리 부분은 주름이 잡힌 듯 올록볼록해 보이는데 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움푹하니 골을 팠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유약이 깊게 덮인 부분이 좀 더 짙푸르게 보여요. 통통한 몸통에는 활짝 핀 모란과 피지 않은 봉오리와 잎들이 가득합니다. 모란 무늬로 장식한 또 다른 고려청자인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항아리 속 모란 무늬를 보면 무늬를 새긴 후 다른 재료를 채워 넣는 상감 기법을 이용하였는데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방 모양 주전자는 이와 달리 무늬의 배경을 파낸 후 그곳에 다른 재료를 박아 넣었어요. 이러한 기법을 무늬 자체가 아닌 배경의 상감 기법을 사용하였다 하여 역상감 기법이라 부릅니다. 주둥이와 손잡이가 몸통과 만나는 부분에는 하얀 점을 총총총 찍어 꾸며놨어요. 듬성듬성 바느질로 꿰맨 실밥 자국 같기도 해 재밌습니다.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방 모양 주전자 외에도 표주방 모양 고려청자 주전자가 여럿 전해 내려오는데요. 붉은색을 곁들인 연꽃 장식이 빼어난 국보, 청자, 동화 연화문 표주방 모양 주전자, 고려청자에 푸른 빛깔이 잘 배어있는 보물, 청자, 표주방 모양 주전자, 자유로운 필치로 정겹게 꾸민 보물, 청자, 태화 초화문 표주방 모양 주전자 및 승반 등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표주방 모양 주전자를 고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한 모양입니다. 모란과 학이 내려앉은
선이 고운 청자. 국보,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방 모양 주전자였습니다. 국보, 청자, 상감 당초문완.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는 푸르른 그릇이 한 점 있습니다. 국보, 청자, 상감 당초문완이에요. 그릇 안쪽 면에 아름다운 무늬가 가득한 납작한 그릇으로 가장 겉은 살짝 비워두고 그 안쪽에 가늘게 띠를 둘렀으며 넓은 면적에 꽃과 덩굴 무늬를 역상감하고 중앙에는 국화처럼 보이는 꽃 문양을 두었습니다. 세련되면서도 자연스러운 인상이에요. 국보, 청자, 상감 당초문화는 도자기 표면에 바른 유약에 의해 두 가지 특징이 더 더해졌습니다. 첫째로 접시 겉에 자잘한 금이 많은데 이처럼 유약이 갈라져 생긴 흔적을 얼음이 쪼개진 듯 하다 하여 빅렬이라 불러요. 둘째로 그릇 안쪽 바닥 중앙 부분에 유약이 고여 짙은 푸른색을 띱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얕은 접시이지만 추운 겨울에 차디찬 호수 속을 바라보는 듯 깊이감이 있어요. 국보, 청자, 상감 당초문화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일본인 고미술상으로부터 4점의 도자기와 고려의 문신인 문공유의 생애가 담긴 묘지석과 함께 구매한 유물입니다. 이들 유물은 문공유의 묘에서 함께 출토되었다 전해지며 문공유는 1159년 세상을 떠난 인물이기에 국보, 청자, 상감 당초문환의 제작 시기도 그 즈음으로 미루어 보기도 하지만 정식 발굴 조사를 거친 유물들이 아니기에 문공유 묘에서 함께 출토되었다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존재해요. 고려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담긴 푸른 그릇, 국보, 청자, 상감 당초문 완이었습니다. 국보, 청자, 양각 연화당초, 상감 모란문, 은태 발.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청자들 중 이름이 참 긴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국보, 청자, 양각 연화당초, 상감 모란문, 은태 발이에요. 복잡한 이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연꽃과 덩굴 무늬를 도드라지게 새기고 모란 무늬를 상감하였으며 은으로 테두리를 두른 청자,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단서 삼아 청자 그릇을 들여다보면 그릇의 안쪽에서 또렷하지는 않지만 연꽃과 덩굴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이로 뛰노는 아이들과 바닥면에 떡살로 찍어낸 듯한 꽃무늬도 귀엽습니다. 그릇의 바깥면에는 모란이 단추란이 피어있고 그릇의 테두리는 은으로 둘렀는데 은이 변색되어 검어졌어요. 이 그릇을 만든 장인이 은의 변색까지 염두에 두고 테두리를 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청자의 푸른빛과 검은 테두리가 또렷하게 대비되어 말끔하니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안도 꾸미고 박도 꾸미고 은으로 테두리도 두른 말쑥한 고려청자, 국보, 청자, 양각 연화당초, 상감 모란문, 은태 발이었습니다. 국보, 청자, 철화양념은 통영병.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는 현대적인 느낌의 세련된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보, 청자, 철화양념은 통영병이에요. 고려청자 하면 보통 떠오르는 부드러운 곡선이 아닌 쭉 뻗은 직선을 갖춘 원통 모양의 말끔한 병입니다. 텀블러를 보는 듯 현대적인 비례감, 얇은 두께의 맵시 있는 주둥이, 평평한 윗면과 비스듬하니 깎아내린 어깨,
무심히 툭 끓여낸 버드나무 등 여러 요소들이 모여 세련된 인상을 줘요. 버드나무는 병의 앞뒤로 두 그루가 있습니다. 철 성분이 섞인 안료를 이용해 슥슥 그려내는데 간결하면서도 볼수록 운치 있어요. 버드나무 주변을 좀 더 살펴보면 붉고 푸른 경계가 있는데 황갈색을 띠는 부분은 병을 구울 때 산소가 많이 공급된 곳이고 푸른 빛을 띠는 부분은 병을 구울 때 산소가 적게 공급되었던 곳입니다. 아마도 국보, 청자, 철화 양념은 통영병을 만든 장인은 여러 색이 섞이길 바라지 않았겠지만은 우연한 결과로 오히려 연못가에서 버드나무가 자라는 듯도 하고 낮과 밤의 버드나무를 각각 그려낸 듯 또한 색다른 아름다움이 더해졌어요. 단출하니 매력있는 국보, 청자, 철화 양념은 통영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은한 빛깔과 화려한 장식이 어우러진 고려의 명품 청자 13점을 연달아 만나보았습니다. 전시품 교체 등의 이유로 이들 국보를 늘 만날 수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답사기그 방문을 기다리고 있으니 고려 청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 가보시는 것을 아주 추천드려요.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문가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